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캐벤디시 연구소와 그 영국 암 연구센터에서 이제 박사후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윤종희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제 발표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보고했던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식도암 조기 진단 기술 개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물 관련 커뮤니티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물리학적 배경과 이론적인 배경은 간단하고 또 컨셉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조기암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초분광 영상 기술의 개념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드리고, 또 저희가 임상에서 이 초분광 영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개발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초분각 내시경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조기암 진단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실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암 진단에 사용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내시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암은 식도암입니다. 식도암은 크게 아데노칼시노마랑 그리고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주로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가 많이 발병된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이제 서양에서는 아데노카시노마 타입이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브리지 대학의 옆에 있는 에든버그 병원에서 그 임상팀과 같이 이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그래서 이 식도암 아데노카시노마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상 식도 조직에서 주로 비만이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위산이나 다른 이제 그런 패서젠들이 식도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형태가 다른 이제 표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발해식도라고 하는데 발해식도 자체는 뭐 암은 아닌데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면서 검사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형성 조직 디스플라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이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를 거쳐 아데노칼시노마로 발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식도암이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법이 많지 않아서 주로 식도 절제술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0% 이하로 이제 매우 예후가 안 좋은 난치성 암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 이 암 이전의 단계, 프리말리건트 컨디션인 디스플라즈 상태를 이제 진단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렛 환자에서 실제 아데노카시노마로 진행될 확률은 0.5%밖에 되지 않지만 바렛 환자가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자를 갖고 있는 경우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5에서 15%, 그리고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자를 갖고 있는 경우는 13에서 3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은 아니지만 이 이형성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레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조직들을 다 태워버리면 자연스럽게 운두 힐링 프로세스로 이제 정상적인 세포들이 자라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형성을 진단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식도암 진단에 사용되는 방법을 보면은 이제 주로 내시경 방법과 비내시경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내시경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내시경을 식도로 넣어서 이제 직접 백색광 영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백색광 영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것처럼 그냥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진을 얻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 의사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생검, 바이옵시를 하고 그 바이옵시를 이제 병리학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암이 있다 아니면 뭐 이형성 조직이 있다 파악을 합니다. 이 생검을 위해서는 이제 시애틀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이제 매 1cm 혹은 뭐 2cm 간격으로 네 군데 이렇게 한 10군데, 20군데 정도 생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실제 이형성이나 암이 있지만 이제 생검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샘플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나 그
의사 선생님 자체도 이제 굉장히 그 힘든 작업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이제 최근 저희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토 스폰지라고 해서 이 튜브 자체를 식도에 넣었다가 이제 공기를 넣어 부풀리고 이거를 쭉 빼내면은 이 그물 모양의 이제 세포들이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묻은 세포들을 검사하게 돼서 여기에 이제 암이 있다 아니면 뭐 이형성 조직이 있다를 판별하는데 일단 여기도 역시 샘플링 오류가 있고 그리고 쭉 식도를 전체를 거치면서 파악하기 때문에 암이나 이형성 조직이 있더라도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최대한 내시경 방법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어느 위치에 질병이 있는지 알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상 조직의 정상 식도의 사진이고 이게 이제 바렛 환자의 식도의 사진입니다. 정상과 바렛 환자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이렇게 변형된 이 형태의 조직은 볼 수 있는데 이제 바렛 환자의 그 디스플라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구별이 정상 조직과 바렛과 굉장히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데노칼시노마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다른 모양을 보여주지만 이때는 이제 치료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디스플라자를 검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상 조직과 색깔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라지아를 좀 더 특이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생화학 물질의 다양한 광학적 특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생화학 물질들의 다양한 흑광도와 그리고 뭐 자거 형광을 보여주는 이제 복잡한 그래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물질은 그 특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정 빛을 흡수하고 또 특정 형광을 내뱉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는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않았을 때와 결합했을 때는 뚜렷하게 다른 흑광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이런 ECM 몰레큘도 여기 흡광도 이 자외선 영역대를 흡수하고 그리고 자과 형광을 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 관련된 물질들도 자과 형광을 서로 다른 자과 형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암 진단에 이용하려고 이제 여러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제 내시경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로밴드 이미징이라고 하는 거는 녹색빛과 파란빛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해주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혈관, 특히 이제 헤모글로빈이 이 녹색빛과 파란색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혈관은 어두운 색으로 보이고 나머지 조직은 이제 밝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혈관의 분포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암으로 발생하게 될 때 이제 암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혈관을 많이 생성하는 이제 엔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형성 조직도 정상 조직과 다른 이제 혈관 분포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내시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 형광 이미징, 오토플로레센스 이미징이라고 해서 UV 대역의 빛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메타볼리즘 관련된 효소들이 자가 형광을 내뿜어서 이제 그러면 이 그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세포나 조직의 메타볼리즘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그 변화되는 메타볼리즘을 이제 측정하려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아예 뭐 암이나 이형성 조직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이제 그런 물질들을 넣어주고 형광 이미징을 하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질병 진단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그렇게 높은 효율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뭐 두 개 혹은 세 가지 기술을 결합해서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시경에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징을 하려는 이제 기술을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장비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기존의 백색광에서는 이제 너무 비슷한 색깔과 비슷한 형태로 구별이 되지 않는 식도, 특히 이제 초기 식도암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별도의 염색 과정 없이 직접 빛의 광학 특성으로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측정하게 돼서 실제로 뭐 암이다 아니면 정상 조직이다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초분광 영상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분광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극단적인 이제 분광 영상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 정보, 저희가 스파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고 또 그 카메라 앞에 레드, 그린, 블루 필터가 있어 이제 블루 채널, 그린 채널, 레드 채널 세 가지 채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분광 영상은 이 색깔 채널을 세 가지가 아니라 파란색에서 이제 빨간색까지 영역을 뭐 100가지, 30개 이상, 100개 이상의 채널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2D 이미지가 있을 때 어느 한 픽셀을 이제 찍어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렇게 스펙트럼 정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웨이블랭스 정보인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제 색깔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유용한 이유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물질 그 그래프에서 각각의 물질들은 서로 다른 광학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전부 다 측정해내면 이 색깔 정보로부터 어떤 뭐 생물학적 의미가 있는지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것들이 많이 그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 쪽에 연구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와 결합하지 않았을 때 흡광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실제 이 블러드 베스를 찍고 나면은 그 색깔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관이다, 낮은 혈관이다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암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이제 색깔, 특히 이 스펙트럴 인포메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암 부분과 정상 부분을 구별하는 이제 기술도 보고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수술방에서 수술 환경 중에도 우리가 암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튜머 마진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제 그것도 색깔을 측정해서 이제 그 다른 서로 다른 그 광학 특성에 의해서 이제 구별하려는 이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분광 영상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파셜 스캐닝 방법은 이제 뭐 한 점 혹은 한 라인씩 이제 측정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원리는 우리가 프리즘을 생각하게 되면 빛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프리즘을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색깔별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점에서 들어온 광학 정보를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 정보로 어, 변환이 되고요. 이렇게 색깔 정보를 한 점에서 이제 색깔 정보를 얻고 나면 이 점을 쭉 이동하면서 여러 이제 그 2D 이미지 전부를 얻게 되는 이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 점씩 이동하다 보니까 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한 라인씩 이동하는 거를 개발했습니다. 한 라인을 측정해서 이제 비슷한 프리즘과 비슷한 이제 그레이팅을 이용해서 색깔별로 쭉 뽑아내게 되면 이제 하나의 2D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고 이 슬라이스를 이미지가 측정된 곳에 이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3차원 색상 정보랑 2차원 공간 정보를 모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라인씩 측정한다고 해도 이 한쪽 방향으로 이제 스캐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시간이 소요되고 측정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3차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 후처리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즉 그에 반해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이 이제 스펙트럴 스캐닝 기술입니다. 이제 여기는 특수한 필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생물 하시는 분들 밴드패스 필터 형광 영상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필터인데 이제 이 특징은 그 필터 레인지를 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OTF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쿠스틱 옵토 튜너블 필터고 또 LCTF는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튜너블 필터인데 이런 필터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색깔을 통과시킬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필터를 의 특성을 결정하게 되면은 이 2D 정보 중에 한 가지 색깔만 통과가 돼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빨간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필터를 녹색으로 조정한 뒤에 녹색을 측정하고 그 다음 파란색으로 바꾸어 이제 파란색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별도의 이제 스캐닝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술이고 그리고 기존의 광학 시스템에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필터가 통과시키는 색깔이 꽤 넓기 때문에 이제 스파셜 스캐닝에 비해서 스펙트럴 레졸루션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서도 이 필터의 그
성능을 바꾸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제 그 임상 과정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파셜 인포메이션이랑 스펙트럴 인포메이션의 그 크기를 좀 줄이더라도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 필터, 예를 들면 16개 필터를 기존의 RGB 컬러 대신 이제 16개의 색깔의 이제 필터를 두어서 한 번에 공간 정보와 한 번에 색깔 정보를 이제 측정하는 기술도 많이 개발되었는데 이제 이건 역시 정보의 손실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기술 중에 그러면 가장 스펙트럴 레졸루션이 좋은 스파셜 스캐닝 방법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파셜 스캐닝 방법은 이 디스퍼전 머티리얼, 그레이팅이나 혹은 프리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백색광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색깔별로 나누는 이런 기술을 이용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라인 스캐닝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지를 특정하게 되면 이렇게 2D 이미지가 있고 그 가운데 요 슬릿을 둡니다. 그래서 오직 이 슬릿 부분만 이제 그 백색광 정보가 들어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레이팅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 정보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 라인에서 온 정보가 이 x-액시스 쪽으로는 그 색깔 정보를 변환됐기 때문에 y-액시스 정보만 갖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선홍색과 녹색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빨간색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면은 녹색 부분은 녹색 부분에서 밝은 신호를 있는 걸 알 수 있고 선홍색 부분은 이 빨간색 영역에서 신호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을 개발할 때 가장 문제가 이 스파셜 스캐닝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에서 측정됐는지 알아야지 그 저희가 측정한 한 라인을 원래 위치에 이제 넣어줄 수 있는데 내시경에선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시경 자체는 굉장히 유연한 이 플렉서블한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의 몸 안에서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고 또 환자 자체도 내시경을 받는 동안 환자의 움직임, 심박동이나 아니면 환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위치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쭉 영상이 이동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현재 영상을 찍고 있구나를 이제 알면 좋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 방향이 아니라 이제 XY 방향, 양쪽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이동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내시경이 돌아가면서 영상이 이제 회전을 하기도 하고 또 내시경이 티슈와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배율이 높아지고 멀어지면 배율이 낮아지는데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매그니피케이션이 변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한 번에 일어나서 그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상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스파셜 스캐닝 방법으로 이용해서 이 내시경을 개발한 방법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의 보고가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새로운 이제 컴퓨테이셔널 기술을 이용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내시경의 모식도인데요. 일단 임상에서 사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시경 자체를 개발하게 되면은 또 이 실험을 허가받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시경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 디스탈 엔드 쪽에는 이미징 파이버가 있고 또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제 일루미네이션 파이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미징 파이버는 이 내시경을 타고 전달이 돼서 이 반대쪽 끝에서 저희가 영상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물 렌즈를 둬서 이미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빔 스플리터를 둬서 90%의 빛은 이 초분광 영상을 위해서 이 스펙트로그래프로 전달하였고요. 나머지 10%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2D 이미지를 위해서 이 백색광 이미징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스펙트로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보면은 이 입구 쪽에는 이제 슬릿을 두어 한 라인만 투과를 시키고 안에는 이제 그레이팅을 두어서 이 그레이팅에서 반사가 되면은 이 색깔별로 정보가 나누어져서 이 CCD 카메라로 이 한 번에 한 라인에 대해서 색깔 정보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저희는 초분광 영상 한 라인에 대한 초분광 영상과 그리고 2D 백색광 이미징을 함께 얻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스펙트럴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백색광이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는 저희가 그때 400 나노에서 한 750 나노까지 있는 빛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여기 한 파란색부터 빨간색 부분까지만 신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색깔 정보를 얻고 이것이 색깔이 총 100가지 이상의 색깔 이때는 한 150가지 색깔 정도를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찍힌 한 라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에서 찍힌지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은 어, 저희가 2D 이미지도 함께 없기 때문에 이 2D 이미지로부터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서로 두 이미지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어, 영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계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은 이 가운데 슬립 포지션에서 오고 이 슬립 포지션은 2D 이미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2D 이미지의 상대적 위치를 알게 되면 이 슬립 위치 측정된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지의 상대적 위치도 함께 알 수 있다는 말이 돼서 저희는 이 2D 이미지를 어, 분석하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매트랩의 컴퓨테이셔널 비전 툴박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제 간단한 예를 보면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은 이 전 이미지와 이 후 이미지 사이에 어느 정도 이미지가 변환됐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뭐 녹색 선이 있고 빨간색 이제 다시 있고 한데 이 각각의 이미지에서 특정한 피처를 뽑아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6에서는 어떤 형태의 피처가 있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6에 해당되는 이제 피처가 공통된 피처가 있으면은 이 피처가 얼만큼 움직였는지 뭐 픽셀로 몇 픽셀 움직이고 회전은 몇 도 했고 이제 이런 거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쭉 이미지를 어, 다시 원래 위치로 보내면서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렇게 이제 왼쪽에 로 이미지가 이제 여러 변환을 거치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상대적 위치를 계산해서 이제 가운데처럼 원래 위치로 다시 보내고 그때 이제 보내는 과정 중에서는 뭐 회전 정도나 배율 정도를 복원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위치로 가게 되고 이거를 하나로 다 합쳐보면은 이렇게 전부 하나의 파노라믹 이미지가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제 여러 2D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각각의 변환에 해당되는 이제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지오메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매트릭스는 이제 각각 이미지의 뭐 XY 움직임 그리고 뭐 스케일 변화, 회전 변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 이제 이 모든 거를 알려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 과정으로부터 이제 하나의 파노라믹 이미징을 얻게 되면 이제 이 말은 각각의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 수 있다는 말이 돼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원래 하이퍼 스펙트럴 영상을 이제 복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손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레드, 그린, 블루로 이루어진 타겟을 어,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바닥에 놓고 이제 실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엔도스코피 영상을 찍고 이제 이거를 하나의 파노라믹 영상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음, 이미지 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내시경을 제가 손으로 이제 움직이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영상으로 복원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세 가지 다른 색깔, 파란색, 녹색, 빨간색 영역에서 이제 이것들이 어, 하나의 이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라인씩 이제 그 측정된 원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라인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특이적인 거는 이 빨간색 부분은 빨간색 영역에서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흑광도 영상을 보면은 실제 이 빨간색 구조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만 가운데에서는 보이지만 오른쪽에서는 그 큰 구조가 이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하이퍼 스펙트럴 내시경을 개발했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 색깔 정보를 잘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컬러 차트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이제 그 컬러 차트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뭐 네 가지 색깔을 측정한 예시인데요. 이제 위쪽에 보라색과 파란색 부분은 이 파란색에서 높은 신호를 보이고 뭐 요 녹색은 녹색 부분에서만 그리고 요 주황색은 이제 빨간색 부분에서만 높게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이퍼 스펙트럴 내시경이 이제 색깔 정보를 잘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기술인 스펙트로미터로 이제 측정을 하고 그 색깔 정보를 비교했는데 이제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이퍼스펙트럴 내시경 개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그러면 실제 이 하이퍼스펙트럴 내시경이 임상 환경에서 암 진단에 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했던 거는 실제 이 색깔 정보로 조직을 구별할 수 있는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트에서 그냥 치킨 티슈를 사서 이쪽
뼈 부분을 잘라내서 이 안쪽은 이제 뼈 안쪽 본메로 부분이고 요 바깥쪽은 이제 스킨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스펙트럴 영상을 찍으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저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이 특히 이 녹색 부분에서 크게 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측정된 정보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한테 얘를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 봐라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제 이 스킨 부분과 이제 뼈 부분을 잘 나누고 그것에 해당되는 이제 색깔 정보를 봤더니 이제 현저하게 다른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색깔 정보를 통해서 실제 조직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초기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임상 환경에서는 혈관의 산소 포화도를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티슈 팬텀을 만들었습니다. 아가로즈와 이제 인트라리피드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 피부와 비슷한 광학 특성을 갖는 팬텀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혈관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제 빨대 속에 산소 포화도가 다른 이제 혈액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100% 산소 포화도가 된 거는 굉장히 선홍색으로 이제 구별이 쉬운 반면에 낮은 산소 포화도의 혈액들은 이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스펙트럴 영상을 똑같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보면 이 색깔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산소 포화도 높은 것부터 낮은 데까지 이제 흡광도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정된 흡광도로부터 저희는 이거를 이제 PO2 레벨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PO2 레벨 변환된 게 이제 파란색 막대기로 나오고 또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밀봉했던 빨대를 열고 그 안에 직접 그 옥시미터 프로브를 넣어서 SO2 레벨을 이제 측정했는데 이제 실제로 굉장히 이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밀봉돼 있다가 이거를 이제 오픈하면서 산소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실제 옥시미터에서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경향성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환자의 조직에서 우리가 흑광도를 이용해서 조직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조직을 이제 샘플로 주셨습니다. 이제 환자에서 이제 위세포도 이제 게스트릭 뮤코자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 식도 조직, 그리고 발해 식도, 뭐 서브 뮤코자 조직, 그리고 이제 식도암 조직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얻어서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거의 색깔 정보를 살펴보니까 이제 게스트릭 뮤코자, 뭐 스쿼메스, 그러니까 위세포랑 식도세포는 형태가 다른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다른 흑광도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량 분석을 위해서 이제 스펙트럴 앵글 디스턴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암에서는 유의미하게 다른 것들과 이제 색깔이 다른 거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디스플라지아는 저희가 환자 샘플을 얻지 못해서 이제 식도암까지만 비교했는데 이제 현재는 다른 과학 장비를 이제 다른 초분광 과학 장비를 더 개발해서 실제 암 그리고 플리말리건트 컨디션에서도 이것이 이제 다른지 살펴보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했던 실험은 이제 전부 다 이제 2D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럼 실제로 식도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지 식도를 이용했습니다. 실제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올림푸스 그 내시경 안에 저희가 개발한 내시경을 이제 넣어서 이제 동시에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식도 안에 루멘의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식도랑 이제 위가 있는 샘플을 준비해서 이제 요 사이에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실제 환경을 미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2D 내시경 기존에 이제 백색광 영상을 얻고 이 가운데에서만 이 스펙트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임상에서 사용한 내시경을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영상을 이제 복원하였고 한 라인씩 하이퍼 스펙트럴 영상을 이제 복원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왼쪽에서 엔도스코피 이미지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제 가운데 이미지는 이제 이 2D 이미지 이제 복원을 통해서 이제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제 그 밑에 세 가지 이미지는 하이퍼스펙트럴 영상의 이제 그 합성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때는 이제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이 루멘의 메틸렌 블루 파란색을 염색해서 실제로 그 파란색 부분이 잘 염색이 된다는 것도 이제 확인했고 이게 실제로 염색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균일한 흑광도를 보인 반면에 염색을 한 조직에서는 흑광도가 달라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만약 색깔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측정해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요약인데요. 뭐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개발한 이제 기술은 어떤 그레이팅을 쓰냐에 따라서 이 범위를 측정된 색깔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라인으로 이루어진 그레이팅을 쓰면은 한 750 나노미터 정도의 이제 넓은 영역을 측정할 수 있고 300 라인을 쓰면은 이제 125 나노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은 영역을 이제 고 0.5 나노미터 이제 고 해상도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미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해서 20프레임 이상으로 이제 측정이 돼서 이제 기존의 기술들에 비해서 이제 나아진 거를 개발해서 이제 논문 보고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희는 임상을 위해서 이 초분광 내시경을 개발하였고 이것이 이제 색깔은 굉장히 잘 측정하고 또 이 산소 포화도도 잘 측정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환자 조직에서도 이것이 암과 정상 조직이 다르다는 걸 보였습니다. 현재는 영국에서는 식도암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대장암 쪽으로 이제 현재 승인을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저희 연구실과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의 레베카 피츠레드 교수님 이제 팀과 공동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